오늘 마실 와인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5년 빈티지네요. 일 포지오네. 와, 엄청 좋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포크가 엄청 길죠? 짠! 와, 향 너무 좋아요. 온도는 적당한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15도에서 18도거든요, 이것도. 적정 시음 온도가. 산도도 엄청 높고요. 탄닌도 아직 생생합니다. 일단 소금만 찍어서 와사비를 얹어서 우와, 엄청 부드러워요. 저도 겨자 소스로 가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안심이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딱 이거네요. 이렇게 귀중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영광을 줘서 감사합니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5번째 해 1월에 출시되거든요. 15년에 수확했으니까 16, 17, 18, 19, 19년 1월에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온 지 5년쯤이 된 거죠. 그 중에 2년을 와이너리에서 이미 오크에서 숙성이 되고 나머지는 병에서 이제 숙성이 되다가 나와서 또 5년을 또 병 숙성을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느낌으로는 한 5년, 10년 더 놔둬도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와인입니다. 탄닌도 잘 뽑아냈고요. 탄도도 아주 강렬합니다.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나아지는데요. 와, 너무 좋아요, 이거. 마시기 아까운데요. 저 취향에는 밸런스가 여러 가지가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맞죠? 저 입에는 밸런스가 네, 잘 맞아요. 잘 맞췄어요. 특히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안에 콩 들어간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조그마한 콩 들어간 거.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색깔은 진한 루비인 것 같고요. 눈물 보이시나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죠? 근데 눈물이 꽤나 많고 색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흐르는 속도는 꽤나 느린 거로 봐서는 얘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레드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눈물이 더 많이 생기고 붉게 생기고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틴트 중에 하나로 써먹습니다. 특히 보르도 같은 경우엔 발효를 한 다음에 더 오래 놔둬서 탄닌을 더 많이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이 눈물 색깔이 약간 연보라색이에요. 이건 지금 거의 색깔이 없거든요, 눈물에. 저는 소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고기 먹을 때 와인 좋은 거랑 마실 때는 무조건 소금하고 와사비 정도만. 이게 한화담 특제 소스라고 합니다. 맛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땅콩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 새콤한 게 약간 레몬도 좀 넣은 것 같고 약간 매콤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지? 후추인가? 하여튼 이거저거를 섞은 소스입니다. 키안티 클라시코는 이제 산지오베제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사람들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다른 품종인 줄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몬탈치노가 약간 고도가 높거든요. 산지오베제를 거기서 키우다 보니까 고도가 높으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포도 껍질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변종입니다. 브루노가 이제 브라운이에요. 포도 겉이 이제 갈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몬탈치노 사람들은 산지오베제를 브루넬로다라고 불러요. 사실은 같은 기원을 가진 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포도를 그 묘목을 가져다가 다른 기후 환경에서 계속 자라고 또 그거를 심고 또 심고 했더니 세대가 지날수록 변종으로 변하는 거죠. 예. 사실 몬탈치노에 재작년에 갔었어요. 여름에. 아그리 투리스모라고 와이너리에서 자기네들 원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쓰던 방 같은 걸 호텔로 개조하거든요. 제가 갔던 데는 방에 한 6개쯤 있었어요. 6개의 객실. 각각 객실은 주방도 딸려 있고 화장실도 있고 조식 먹는 데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한층 내려가면 거기가 와이너리예요. 숙성하고 있고 오크통 쫙 갖다 놓고 그래서 문 열고 산책하면 앞에가 다 포도밭, 몬탈치노 포도밭. 와, 정말 다시 가보고 싶은 멋진 데고요. 몬탈치노 자체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요새처럼 이렇게 건물을 빼곡하게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마을도 있고 성당도 있고 몬탈치노는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건가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몬탈치노 성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쫙 밭들이 있어요. 제가 묵었던 그 와이너리에서는 그 숙소 앞에 밭도 있고 뭐 저쪽 밭도 있고 여러 개 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싱글 비냐드를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만들고, 세 번째 등급의 포도를 가지고 로쏘 디 몬탈치노 DOC를 만들고. 그거는 숙성 기간이 좀 더 짧나요? 짧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랑 그 와이너리에서 시음을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로쏘 디 몬탈치노가 훨씬 맛있대요. 신선한 느낌이어서 그럴까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 이벤트라고 한 병 주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거 거기 나가실 때 저희 만 명씩 드리고. 아, 나갈 때 줘요. 여기서 먹으면 안 되고요. 매출이 안 오르시죠? 아, 구독해 주실 건가요?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구독한 한 명을 포섭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 와인킹 팝업 스토어 알아요? 아니,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팝업 스토어를 해요. 그래서 한 6, 70병 무료로 시음할 수 있고. 갔다 왔어요. 아, 저도 갔다 왔어요. 네. 거기 편수라고 개성 만두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딱 시키려고 하니까 옆에 WSET 레벨 3 합격증을 이렇게 크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레벨 3 따셨네요? 그랬더니 아, 자기 레벨 3 땄다고. 근데 보니까 최고 등급으로 땄더라고요. 나도 최고 등급으로 땄는데 선배인지 후배인지 봅시다. 그랬더니 나보다 선배예요. 2년 전에 땄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본 얘기하고 서로 막 이러다가 나중에 서비스로 수육도 갖다 주시고 반갑더라고요. 개성 음식도 괜찮잖아요. 네, 북한식 만두 큰 거 있잖아요. 근데 맛은 정말 있더라고요. 두부도 들어가나요? 쭈랑 두부 베이스에 고기도 살짝 들어간 야채를 어디선가 구워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이제 와인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이 꽃향이 되게 좋아요. 약간 장미 같기도 하고 로즈마리 허브 같기도 하고 코를 찌르는 뭐가 있습니다. 코에서는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프렌치 새우크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지인께서 그냥 가져오신 와인을 바로 지금 따가지고 이 와인 드셔보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레이블은 많이 봤습니다. 이거 비쌌던 것 같아요. 딸기, 붉은 체리, 참차향, 그러니까 병숙성 결과에 따른 향 쪽에서는 홍차 맛, 차의 떨떠름한 맛. 왜 저는 여러 가지 먹다 지금 먹으니까 좀 이렇게 떫은 맛이 날까요? 원래 떨른 맛이 강했거든요. 이게 타닌이 굉장히 셌어요. 아, 막 벨벳처럼 부드러운 이런 타닌이 아니라 첫 모금 마셨을 때부터 입천장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네. 처음에 먹었을 때 완전 부드럽고 지금 떫은 맛이 날 때. 첫 모금을 딱 마셨을 때 산도도 굉장히 세게 느껴지고 타닌도 굉장히 막 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 케이스네요. 그런 경우라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사탕을 먹었다, 양치질을 했다, 뭔가 이제 다른 거를 뭔가 한 거예요. 그럼 뭔가 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 처음에 느낄 수가 없죠, 이 와인이. 음식을 먹고 그게 씻겨 나가고 나니까 본연의 타닌과 산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양치질을 하셨으면 치약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와인 정말 훌륭합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잔담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알코올은 몬탈치노 지방이 키안티보다 약간 더 아래쪽이거든요. 산 위에 있잖아요. 일조량은 세고 밤이 되면 서늘해지고, 서늘하니까 산도가 날아가는 거를 좀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몬탈치노 지역이 키안티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살짝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14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4.5예요. 그래서 아까 그 눈물들이 그렇게 우르르 나왔나 봅니다. 산도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고요. 7초 정도. 타닌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옵니다. 산지오베제로 하면 보통 중간 정도 타닌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보통 중간 플러스까지 나옵니다. 오크 숙성을 오래 하면 타닌이 약간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오크에서 약간 타닌이 보충이 돼요. 오크통은 새 거를 쓰나요? 와인 메이커가 자기가 와인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3번까지 쓰거든요. 3번 쓰고 나면 보통은 이제 위스키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한테 중고로 팔죠. 근데 이거는 바닐라 향이 살짝 나요. 코에서 바닐라 향이 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새 오크를 살짝 섞은 것 같고요. 물론 프렌치 오크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이 14.5도인데 바디가 중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혹시 로즈마리 구우셨어요? 네, 여기에도 처음에 팬 닦아드릴 때 로즈마리를 한번 해서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로즈마리라고 했다가 좀 전에 로즈마리 향이 나는데 그랬더니 와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기서 구워서 난 거였어요. 와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울 때가 짠. 와, 행복해요, 행복해요. 오래된 가죽 맛이 약간 났어요. 종합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복합미를 따져봐야죠. 복합미 1차, 2차, 3차 한 8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합미는 매우 좋고 밸런스 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풍의 강도가 네, 괜찮아요. 향의 강도만 약간 중간 플러스 정도의 향의 강도라고 한 단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강렬한 풍미의 강도. 여운도 얘기 안 했네요. 오늘 안 한 게 너무 많은데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와, 여운은 10초 꽉 채우는 붉은 체리 맛이 삼킨 다음에도 10초 정도 지속됩니다. 여운도 굉장히 긴. 그러면 이거는 훌륭한 와인인데요. 최고 등급 비비노 점수 저는 4.5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훌륭한 와인이고 이 정도 하면 오늘 영상은 대충 방송 분량을 뽑았겠죠? 자, 이제 짠하고 마음 편하게 먹겠습니다.